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다뤄볼 주들은요.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4가 공개되어지는데요. 자, 머스크의 위대한 계획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요. 엔비디아의 확장성 한계가 없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볼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심리 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투자라고 하는 건요, 심리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이 Fear and Greed Index나 아니면 워렌 버핏의 그 빅스 지수, 이런 것들이 이 투자의 지금 분위기를 평가할 때, 즉, 투자들의 어떤 마음 상태나 심리 상태를 분석할 때에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인데, 자, 지금 여러분, 이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요. 현재 숫자가 42거든요. 여전히 fear 상태, 공포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요, 우리가 한 석 달 전,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욕심 구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급격하게 분위기가 나빠진 거죠. 이게 이제 연준 의장이 등판했을 때부터,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수가, 그렇게 지금 안 좋으면서, 이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다. 올 한 해 한 번 정도로 거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급격히 시장이 안 좋아진 겁니다. 원래 세 번을 예상했는데 자, 이제 한 번으로 돌아간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하다라는 거죠. 3%대에서 2%대 넘어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시간 싸움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건데 이 Fear and Greed Index에 그대로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또 이 어떤 그 인플레이션 지표나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좋은 사인이 등장하면요. 그리고 만약에 연준 의장이 나와서 올 하반기에 두 번도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또 한순간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올해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지금 알든 모르든요. 바이든은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풀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겉으로.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돈이 풀려가지고 공급이 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요. 그리고 그 풀린 돈들은요. 전부 다 이 자산시장, 주식시장에 미국 거의 주식시장에 많이 흘러들어오죠. 그 부동산은 지금 꽉 막혀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동산 쪽에 자금이 흘러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큰 돈이 필요하니까. 작은 돈이나 중간 사이즈 돈들은요, 거의 주식으로 지금 돈이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들을 본다면, 왜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꾸준하게, 이렇게 공포 분위기지만, 꾸준하게 계속 이 좋은 주식 중심으로 상승하는 것은요, 그게 지금 현재 돈들이 자꾸 풀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엔비디아와 관련된 소식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주식 분할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 꾸준한 상승을 보이죠. 과거에 벌써 한 두 달 전입니까? 석 달 전입니까?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그때 800달러대에도 다들 고점 이러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그런 걸 그냥 비웃기라 한 듯이 미친 상승 계속 이어갔죠. 주식 분할 나오고 이러면서요. 지금 벌써 1,300달러, 130달러니까 원래 10대 1 분할 전에 따지면은 1,300달러니까 이게 지금 800달러대에서 그 고점이라고 했던 데서 500달러가 더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겁니다. 사실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현상들이요. 이게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거 지금 앞으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만만치 않은 이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파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타이틀 한번 보십시오. Big Reshuffle of 71 billion ETF. 여러분 지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무려 이 ETF 중에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71조 원 이상,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한 100조 되겠습니다. 한 100조 원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 ETF가 있거든요. 이 ETF가 자, 엔비디아의
더 많은 이제 분량을 심는다라는 거예요. 자,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그 ETF는 어떤 ETF냐면요. One of the world's most prominent technology ETF입니다. 자, 여러분, ETF가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기술주들만 모아놓은 ETF 중에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ETF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SPDR이라는 ETF거든요. 이 SPDR에는 이 기술주들의 이 강력한 그런 주인데 이번에요. 이 ETF가 자, 이 소위 애플과 엔비디아 중에 이제 엔비디아에다가 비중을 더 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금을요, 원래 애플이 가장 보통 대부분이 높잖아요. 왜냐,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으니까. 근데 이 애플이라는 기업을 이제 소위 말해서 여기 자금들을요, 이제 애플보다는 오히려 엔비디아의 자금을 더 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큰 ETF, 이렇게 유명한 ETF에서 이제 원래 애플이 항상 독점했는데 엔비디아에 더 많은 분량을 실겠다? 자, 이건 벌써 게임이 끝나버린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그 ETF가 자, 이 애플보다 엔비디아를 선택했다? 이런 선택은요, 이게 그냥 단순한 선택이 아닌 거죠. 그리고 재미난 지점은 뭐냐면요, 애플을 내다 팔고 그 판 돈을 가지고 엔비디아를 샀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면 at the expense of Apple 이라고 그러잖아요. 애플을 이 분량을 정리한 다음에 엔비디아를 옮겨 탔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애플을 팔아서 엔비디아 비중을 올리지 않고 만약에 그냥 그 뭐 자금을 더 올려가지고 했다면 좀 달라요. 여전히 애플을 신뢰한다는 거죠. 근데 애플 주식을 팔아서 엔비디아의 비중을 더 올렸다? 이 말은요, 결국은 애플에 대한 미래가 엔비디아보다 밝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미래를 놓고 본다면 엔비디아가 애플보다 훨씬 밝다, 그리고 밝게 본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 무게중심이 이제는 애플에서 서서히 멀어져서 엔비디아로 옮겨가고 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애플이 지금 뭐 쓰레기 주식이 됐다, 뭐 갖다 버려야 된다, 포기했다, 이게 아니에요. 애플은 애플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워낙 여러분 클래스는 영원한 것처럼 워낙 애플은 탄탄해요. 여전히 강력하거든요. 자, 그러나 미래를 볼 때에 엔비디아로 뭔가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가장 큰 ETF 중에 하나가 자금을 이 애플의 애플을 팔아가지고 비중을 옮긴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사실은 유의미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앞으로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의 어떤 그 산업의 변화가 이제는 인공지능 쪽으로 뭔가 이 무게중심이 실린다는 거죠. 애플은 핸드폰과 스마트폰과 기존의 강자였잖아요. 여전히 강하지만 이제 미래 산업을 놓고 봤을 때 10년, 20년, 30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어쩌면 엔비디아가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걸 보면요, 이 ETF만 이렇게 리셔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많은 ETF들도 변화에 동참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비디아 주식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꾸준하게 지속적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나도 좋아요. 어차피 지금 인공지능이 계속 확장되는데 그냥 buy and hold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엔비디아야 항상 강조했던 주식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요. 여러분, 나토가요, 위에 타이틀 보시면 AI와 로봇과 그리고 스페이스 테크입니다. 우주 기술까지. 자, 이런 쪽에 나토가 연합을 해서 무려 대략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 1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을 투입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재밌는데요. 지난번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때부터 이런 움직임이 감지가 됐었는데요. 자, 지금 이 나토의 동맹국들 있죠. 이게 이제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뭉쳐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러시아에 맞서서 이게 굉장히 북대서양 쪽에 이 유럽의 어떤 전반적으로 국방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나토가 연합을 해서요, 이번에 지금 이 AI 기업 그리고 로봇 기업, 우주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는 건데, 이걸 보면요, 여러분, 이게 마치
거의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주력하는 AI 로봇 스페이스 우주죠. 일론 머스크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나토가 연합해서 돈을 투입한다? 여러분 이건요 지금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인데 얼마나 머스크가 앞서 있는지를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나토가요 이 AI과 인공지능과 로봇과 우주 쪽인데 이 어마어마한 자금들을 투입하는데 자 지금 유럽의 4개의 기술 회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투입하는 이유가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디펜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안이 필요하고 그리고 뭔가 이 무너졌을 때의 회복을 할 때에 필요한 거죠. 리질리언스거든요.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나토가 이런 그 대대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요. 노란색으로 하지만 프랙타일 AI라고 런던에 기반을 한 컴퓨터 이 반도체 회사 같은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랭귀지 모델을 쓰거든요. 이 챗 GPT를 더 빠르게 구동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에 자금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나오는 칩을 가지고 나토가 AI를 구동시키고 해서 더 빨리 이런 그 인공지능을 진행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독일의 Germany ARX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독일의 이 로보틱 회사에도 돈을 투입합니다. 이 회사는요, Heavy Lifting Surveillance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들겠죠. 그리고 이 감찰하고 이 수임해서 이 조사하는 그런 어떤 그 역할도 하는 것까지 총책임하는데 로봇이 무거운 걸 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폭격을 맞았다. 그러면 무거운 걸 들고 해야 되는데 사람 인력으로 다 할 수 없잖아요. 로봇이 투입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봇이 투입돼서 전장터에 소위 말해서 이 스파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전장에 투입돼 가지고 로봇의 역할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토가 이런 데 돈을 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지금 인공지능이 더 확대될 것인지 이게 여러분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 필요하겠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근에요. 엔비디아의 지금 확장성이라고 하는 건요. 한계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 인공지능은요. 대세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정말 투자하기 계속해서 바이온홀더를 해야 될 주식이고 여기에 로봇과 우주 산업까지 들어가거든요. 결국 테슬라의 머스크의 지금 뭐 보고 있는 관점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와 이 엔비디아는 제가 늘 말했죠. 넘버 원, 넘버 투로서 그냥 바이앤홀드의 주식,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될 주식이라는 거 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지금 곳곳에서 이런 것이 드러난다는 걸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지금 월가의 기관들이요, 현재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보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S&P 500에 대한 목표 주가를요, 거의 6,000포인트죠. 이 6,000포인트에 거의 다가 지금 이제 다가가기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살폈죠? 에버코어. 자, 그래프 보시면요, 오렌지 컬러로 된 게 6,000포인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미 벌써 에버코어 6,000을 찍어버렸거든요. 4,000 얼마에서 6,000까지 껑충 뛰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다가 이거 아니구나. 시장이 작년에 예측했던 거 완전 판약이 다르구나 라고 이제 계산이 나온 거죠. 그래서 다 바꾼 거고요. 지금 앞으로요. UBS 5,600원을 나왔죠. 자, 이제 BMO, 고드맨삭스, 웰스파고 이 회사들이요. 점점 더 우상향 시킬 겁니다. 지금 현재요. BMO만 하더라도 5,600 나와 있죠. 5,600은요. 많아요. 고드맨삭스도 그렇고요. 웰스파고도 지금 5,500이잖아요. 그리고 오펜하이머도 현재 5,500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 다 높아요. 그렇다면 이후에 있는 바클레이다 원래 보수적 기관이거든요. 파이퍼 샌들러 이런 회사들이요. 나중에 더 올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 펀더 스트래시라고 하는 이 탐리가 있는 회사 보세요. 5,200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원래 작년에 펀드 스트래시 가장 높게 나왔거든요. 5,200. 근데 지금 이 탐리 회사는요, 아직 수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탐리가 원래 공격적인, 굉장히 또 미래 전망에 아주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제 좀 있으면 다 수정해서 또 올리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 월가의 기관들도요, 현재 미국 주식에 대해서 올해와 내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대권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은행에 묻는 것보다는요, 현재는 미국 주식에 묻는 것이
월등히 좋다. 그냥 계속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요, 그냥 주식을 계속 사 모으는 것이 가장 좋다. 미국 주식. 그리고 제가 항상 제 채널에서 강조하는 이 소위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이 넘버 2는 고속 성장주죠. 그리고 나머지 매그니피센트 7 그 주식들을 골고루 자기가 선호하는 대로 그런 것들을 계속 매집해 나간다면 그만큼 여러분 돈을 모으기엔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신다면요, 여러분들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론 머스크가요, 굉장히 또 멋진 말을 또 하나 남겼습니다. 자, 뭘 얘기했냐? Working on the Tesla Master Plan 4라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Working on the Tesla Master Plan 4, it will be epic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이제 마스터 플랜 4단계죠. 마스터 플랜 4단계를 현재 작업 중에 있다. 우리가 이것에 이제 굉장히 에너지를 쏟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4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It will be epic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날 것이다. 멋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4,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지금 기획하고 구상하고 있는 마스터 플랜 4가 이미 지금 작동 중에 있고 이것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마스터 플랜 1은 뭐였고 2는 뭐였고 3는 뭔데? 라는 질문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걸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나 됐습니다.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파트 1, 파트 2입니다. 자, 마스터 플랜 1, 2는 뭐냐? 자동차라는 거죠. 전기차입니다. 자, 전기차 초창기에 뭐 아주 빠른 비싼 전기차로부터 시작해서 모델 3까지 현재 진행이 해왔죠. 자, 그래서 요 지점이 마스 플랜 1, 2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마스 플랜 1, 2라면 마스터 플랜 3가 있겠죠. 자, 마스 플랜 그 3는 뭐냐?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테슬라 에너지가 꾸준하게 지금 뭐 확장하고 있죠. 오늘도 일부 때 살폈지만 영국 회사와 함께 협력하는 그런 것도 지금 나왔고요. 그러니까 점점 계속 확장되고 있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작년 대비 이 메가팩의 이 매출이죠. 이게 거의 200에서 300% 이상 연간 대비 껑충 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year over year. 전년도 대비 지금 올해가 200%에서 300% 이상 뛰는, 그죠? 서너 배 이상 뛰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망의 테슬라의 마스 플랜 4는 뭐냐? 바로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했지만 제가 체크했는데요. AI입니다. 인공지능이죠. 이게 이제 로보택시와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로보택시를 필두로 해서 많은 건데, 이게 지금 로보택시가 등판하면 이 앞으로 여기서 시장에 소위 말해서 25 trillion 이런 규모가, 이게 이제 로보틱스인데 이 자율주행도 만만치 않은 거죠. 사실 아크 인베스트에서 볼 때는 로보택시와 이 AI, 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요, 소위 AI, 이 로보택시 쪽, 이 자율주행 쪽은요, 사실은 이게 그 보물박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지는요, 엔비디아와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를 보시면 이렇게까지 크게 계속 확장할지 막 상상 불가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서 다 볼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러나 그 파급 효과, 그 폭발력이라고 하는 건요, 무지막지합니다. 지금 AI 시대가 도래했고, 엔비디아는 뒤에서 AI 칩만 공급하는데 뭐 열매가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상관없어요. 엔비디아는요, 그냥 본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광이 있는데 옛날 그 서부의 개척시대 때 이 금광 캐러 갈 때에 금이 나오냐 안 나오냐 중요하지 않아요. 청바지 팔고 있는 소위 그때 금광 캐러 가는 사람들에게 청바지 파는 회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은요, 금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에게 금을 이 소위 말해서 이 채굴할 때에 그때 옷에 이제 뭐 청바지를 입고 하게 하니까 돈을 진작 번 사람들은 이 청바지 회사들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엔비디아는 뭐 인공지능이 잘 되고 안 되고 그 상관없어요. 본인들은 칩만 팔면 되니까.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앞으로 인공지능의 실제적인 결과물을 바라볼 때에 테슬라의 이 AI 로보택시 자율주행, 이건 뭐 무지막지한 어떤 이 소위 이 파급효과 나오겠죠. 열매가 맺힌다는 거고요. 여기에 로보택스죠.
이제 여기도 자율주행이 가미돼서 앞으로 인간의 모든 상, 옷을 gel고 뭐 할 때에 다 렌테가 쓴다 그랬죠. 렌테가 쓰니까 이거 전부 다 이제 렌탈비를 받으면서 하니까 이것도 거의 25 trillion, 25조 달러라고 뭐 무지막지한 그런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마스 플랜 4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럼 머스크는 자율주행과 이 로봇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감이 넘칩니다. 특히 이번에 투표로, 이 소위 머스크에게 다시 지지를 보내니까 머스크가 지금 챕터 4를 여는 거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전기차 시대를 넘어서 바로 AI와 로보틱스. 이건 뭐 정말, 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이 얼마나 뛸지가 흥분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자, 테슬라의 반격이 시작된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여러분, 얼마 전이죠, 아니죠. 한참 됐죠. 자, 델라웨어 판사가 일론 머스크의 그 보상 패키지죠. 이 소위 페이 패키지가 2018년 된 거. 자, 주식 뭐 그 당시 7주 정도 갖고 있던 한 주주가 머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 취소해야 된다. 막 그랬는데. 그때도 대다수의 이 주주들이 다 동의했던 건데, 자, 이 델라웨어 판사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죠. 제가 이거 한참 다뤄드렸었지 않습니까? 작년쯤에요. 근데 그때 이것 때문에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죠. 이 사건 때문에 머스크가 주식을 팔 수도 있다부터 시작해서 머스크가 회사 떠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그 주류 언론들이 이때 또 이걸 가지고 공포 분위기 조성했죠. 그래서 주가가 작년에도 정말 많이 막 밀리면서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투표가 이제 결과가 나왔죠. 이번에도 주주들이 압도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후원했습니다. 당연히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압도적인 표가 나오니까 테슬라가 이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판사에게 편지를 쓰고, 이번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고 당신이 그때 지적했던 몇 가지 뭐 제대로 알렸느냐 뭐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트리비얼하거든요. 사소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이번에 진행하고서 사실은 했는데도 사실 2018년도 수준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자, 이렇게 편지 보내면서 당신이 왜 그 판결이 털렸는지, 이렇게 판사들도요, 좀 치우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인들의 어떤 세계관, 본인들이 보수주의자면은 보수적인 접근을 하게 되고, 본인이 좀 진보주의면 진보적인 접근을 하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본인은, 법에 따라서 이 소위 말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겠지만 사람은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혹은 또 그 판사가 개인적인 사심이 없어야 되는데 머스크가 싫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나 이런 관점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영향이 없지 않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판결이 났을 때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 이 델라웨어 판사가 굉장히 큰 미스테이크를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분석을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이 토대를 바탕으로 당신이 얼마나 그때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판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판사가 판결을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에 판결을, 소위 투표 결과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그때 보상 패키지에 내렸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지를 보고 다시 다시 재판결을 하길 바란다면서 이제 다시 이제 소위 말해서 항소를 하는 거죠. 이 스프림 코트에 가가지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항소해서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건 이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주주들이 동의하면요, 그거는 판사가 이래저래 할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미국 자본주의는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인데, 여러분, 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니고 여러분, 결국 국민이 주인이거든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본주의에서는요, 기업의 주주들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회사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건데, 이 주주들의 어떤 동의와 판결을 가장 7주 갖고 있던 한 명의 그런 소위 말해서 이 소송에 대해서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내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부끄러운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주주가 주인이다. 라는 것을요. 판사가 주인도 아니고 한 명이 주인이 아니라 결국은 민주주의는 때 다수결 아닙니까?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했는데 한 사람의 그것도 주식도 별로 갖고 있지도 않은 사람의 어떤 권리를 지켜준다 이런 소리를 한다.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미국 자본주의의 이거는 공격이죠. 그래서 이 판단은요, 돌이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적인 이 싸움을 아주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주. 자, 이렇게 테슬라가 이번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델라웨어 판사에게 그 지난번에 냈던 판결을 다시 거두어 달라라고 이 항소 그리고 법적인 싸움을 투쟁을 한다라고 하니까 자, 지금 테카들이 굉장히 재미난 일을 펼치고 있습니다. 테슬라 Q라 그러죠. 테카. 제가 이름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테카. 근데 테카들은요, 공매도도 어마어마하게 칩니다. 그러니까 뭐 SNS와 그리고 본인들의 블로그에다가요, 뭐 지속적으로 테슬라 안 좋은 얘기 몰려요. 정말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얘기. 여기는 뭐 테슬라의 원한이 있거나 뭐 기자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업인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이들의 임무는 그냥 테카예요. 테슬라만 까요. 여기서 글이 나오는 것들, 여기서 뭐 만들어지는 것들 있죠. 안 좋은 얘기들이 막 흘러나온단 말이죠. 언론들은 그걸 갖다 쓰기도 하죠. 뭐 한국 언론들도 갖다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테카들을 얘기에 계속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 그래서 이 테카들이 정말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오죽하면 테카에 대해서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공매도들이나 테카들이 왜 한 기업에 대해서 뭐하러 그게 평생 소위 말해서 그 욕을 하고 비판을 아니 그 인생을 왜 그렇게 남을 비방하는데 허비를 합니까? 정말 참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죠. 아니 자기들이 다른 회사 혹은 미래가 있는 테슬라가 아니라 그러면 그 테슬라를 욕할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성장성 있는 기업에다가 계속 밀어주면 되잖아요. 본인들이 더 좋은 얘기하면서 이 기업은 테슬라보다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계속해서 이 프레이즈하고 키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산이 커질 건데 꼭 이런 식으로 테카들은 테슬라만 계속 까요. 그 태어나서 사명이 테슬라를 까기 위해 존재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느 회사, 이렇게 좋은 회사, 머스같이 좋은 CEO, 이런 사람을 오히려 길러주고, 아니게 길러주기 싫으면요, 아예 공격을 안 하면 되잖아요. 내버려 두면 되는 건데, 모른 척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평생 사명이 이 사람을 죽이겠다, 까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한 인생을 사는데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테카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 이런 제가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어찌됐건 이 테카들이 공매도들도 섞여 있는데, 자, 뭐라고 했냐면요. 굉장히 재미난 얘기였습니다. 자, 이번에 투표 결과가 또 머스크를 지지하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델라웨어 판사가 다시 한 번 더 이번 판결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투표 결과를 이 델라웨어 판사가 인정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또 소송 내면 분명히 또 뒤집을 거라는 거죠. 테카 중에 한 사람이 또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보상 패키지에 못 주겠다라고 하면은 소송 들어가겠죠. 그러면 판사가 이거 또 뒤집어 엎을 거라는 거죠. 2018년도처럼요. 자, 그런데 게리 블랙이 뭐라고 하냐면요. She will not. 절대 안 그럴 거라는 거죠. 야, 그녀가 바보냐라는 거죠. She would look stupid. 만약에 이번 판결을 또 뒤집는다? 자, 그러면 멍청해질 거라는 거죠. 이 판사가 그렇게 stupid합니까? 평생 공부하고 스마트한 사람인데 다시 한번 이런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요, 욕을 들을 뿐만 아니라 좀 파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she is not stupid. stupid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멍청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이번에 뭐 이 테카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판사가 뒤집는다?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2018년도처럼 압도적인 나왔고, 그리고 판사가 조목 지적했던 사소한 것들 다 지키면서 했거든요. 어떻게 이걸 뒤집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 테슬라가 판사에게 얘기하게 되면 이전 결과가 뒤집힐 확률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테카들은 아직도 이거 가지고 막 또 어차피 무너질 거야 뭐 이렇게 판사가 또 셧다운 할 거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또 여러분 언론에 나올 수 있으니까 흔들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테슬라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바이 앤 홀드. 테슬라가 이번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LA 종교수였습니다.